안녕하세요. INTJ 버럭여사입니다. 버럭! 네, 버럭여사 집에 새 식구가 왔어요. 네, 원활한 동영상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레이첼 인형이, 왔습니다. 오늘은요, INTJ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세요? INTJ는 혼자 놀기에 참 적합한 성격이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은 이제 연락을 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이제 한참 어린데 참 어른스럽고 책임감도 있고 쿨하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컴맹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저하고는 반대로 컴퓨터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또 이제 저한테 영화 다운로드하는 법, 지금과는 좀 옛날, 한참 옛날인데 다운로드하는 법도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더 언니 같은 그런 이제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은 그 친구의 이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방법,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제가 좀 여유가 있고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만나면은 이제 이런저런 근황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지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역시 컴퓨터 잘하는 친구답게 이제 노트패드를 늘 이제 갖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보여줘요. 언니 이런 사이트가 생겼어요. 언니 여기서 뭐 다운받으면요. 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막 노트북은 꽤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좀 노트패드는 약간 생소할 때였어요. 여하튼 이렇게 좀 그런 쪽에 워낙 잘하는 친구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동영상도 플레이해주고 이제 같이 앉아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갑자기 동영상을 틀어요. 동영상을 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별 내용이 없는 동영 그냥 껐다가 켰다가 뭐 이렇게 물론 저와는 이제 무관하게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그런 동영상을 키기도 하고 아니면 저한테 뭐 소개를 시켜준다고 뭘 언니 이 동영상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한동안 이제 동영상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그러다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언니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성향상 이제 베프라 하더라도 1년에 막 한두 번 만나면 정말 많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뭐 정말 1년에 많이 만나봤자 한 번 볼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 1년에 한 번 보니까 이야기가 이제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은 마치 가족들하고 그냥 집에서 TV 보다가 이렇게 낮잠 자다가 그냥 밥 먹다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편안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막상 뭔가 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냐면 그런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항상 그 친구가 언니 뭐 해요? 뭐 내일 뭐 만나서 얘기해요. 이러면 그냥 나갔던 거지. 제가 뭐 그 친구 워낙 저보다 많이 어린 친구다 보니까요. 그리고 삶의 패턴도 많이 달라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함께 했던 그 옛날 이야기를 좀 하고 아니면 동영상 이렇게 뭐 컴퓨터 얘기 이런 거 조금 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얘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들어주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 무슨 용건이 있나 보다. 언니 내일 뭐 시간 돼요? 뭐 용건이 있나 보다 하고 나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용건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동영상 켰다 껐다, 뭐, 그러니까 언니 이거는요? 뭐 이러다가 뭐 이거 봤어요? 언니 걔 뭐 하고 지내는지 알아?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얘기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났으면 뭔가 막 심오한 이야기, 막 뜻깊은 이야기, 뭐 깨달음을 얻는 순간, 뭐 인생의 어려움,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오늘의 만남은 정말 벅찼어. 뭐 오늘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 막 이런 느낌으로 오는데 막 유유자적 하면서 둘이 정말 뭐 바닷가에서 며칠 그냥 이렇게 햇볕을 쬐면서 누워서 그냥 편안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도리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약에 좋아하지 않았으면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하튼 그 친구가 워낙 좋은 친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은 안 들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런 시간을 이렇게 약간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으로 막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그 시간을 즐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혼자 해도 되잖아. 동영상 끼적끼적 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뭐 인터넷 뒤져서 이걸 왜 나를 불러서 나랑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거죠. 결국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을 할 때마다 그 이후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가 이제 안 만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이제 제가 미숙하고 바보 같았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려서,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지금처럼 MBTI라든가 성향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고, 그때는 제가 좀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 때였다 보니까 여하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먹은 지금은 어느 정도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다시 이제 돌아온다면, 그때는 제가 이제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INTJ들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좀 우리 기준에 좀 시덥지 않은 이야기 한다 싶으면 막,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낭비해야 되지? 차라리 심심해서 미치겠다. 뭐 이런 생각 들더라도 혼자 집에서 진짜 무의미해. 너무 무의미한데 TV 채널이나 돌리고 있는 게 그래도 낫다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이제 지금 누굴 만나고 있어요. 그냥 특별히 만날 사람도 없고 집에 있으니 심심해서 나왔어. 그래서 이 만남이 뭐 꼭 100%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도요. 아유, 집에 혼자서 심심하게 있느니 뭐 이러고 있는 게 낫지. 뭐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뭐 그러다 하하 뭐 웃을 일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가십도 떨고 그러시는데, 저는 만족스럽지 못한 만남을 하는 것이 혼자 무의미하게 시간을 지내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또 비슷한 건데요. INTJ 치고 좀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만의 추측이지만,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SNS 활동에 조금 너무 좀 심하게 적극적이시다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생계와 관련된 거라든가 뭐 그런 거라서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좋아요 이런 거 막 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댓글 많이 달리고 이렇게 그런 거 좋아서, 물론 댓글 저도 동영상 하는 사람 입장에서 댓글이 달리면 기분은 좋죠. 근데 이제 그걸 많이 받기 위해서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거나, 예를 들어서 사진을 올리는데 내 일상이 그런 게 아닌데도 너무나 이렇게 뽀샤시 뭐 좋은 사진, 막 정말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사진, 그래서 막 좋아요가 막 이제 막 올라올 것 같은 사진만 일부러 이렇게 왜곡해서 그런 걸 이제 막 올리시는 그런 분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SNS 뭐 팔로워라고 하잖아요. 팔로워의 수하고요, 실제 그 사람의 대인관계가 사실은 반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프라인 세상에서 고독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오프라인 상에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가상현실에서는 가짜의 삶을 이제 창조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본인들은 가짜를 올리는 거잖아. 실제 삶하고 다른 걸 되게 좋게 이제 미화해서 올리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 저것도 다 거짓말이야라고 어느 정도는 이제 깎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또 부풀려서 올린 사진을 보면서 막 되게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 뭐야? 막 저것들 막 그거 되게 좀 웃긴 거죠. 여하튼 좀 자상이 좀 강한 INTJ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약간 너무 이게 좀 뭐랄까 자주성이 없다. 자주성? 여기 도덕 교과서 같은데 주체성? 여하튼 그런 게 좀 결여된 사람 같이 보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거예요.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MBTI에 대해서 다른 이제 동영상도 제가 보면서 INTJ가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성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게임을 많이 한다고 했던 거였는지 이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여건이 되면은 온라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SNS는 이 유튜브 외에는 이제 계정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 전혀 아예 계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주로 이제 뭐 미드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혹은 뭐 범죄 다큐 이런 걸 이렇게 주로 잘 보거든요. 근데 한때는 정말 하루 종일 영화를 본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나는 이게 즐겁지가 않고 영화만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제가 그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영화 안에서 전혀 제가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러면서 저는 관찰을 하는 거죠. 또 그들의 삶 역시 저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보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체를 보는 그 느낌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전지적인 시점에서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는 저기선 저게 잘못된 거야. 여기선 이렇게 했었어야 돼 하면서 그걸 이제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해도 현실을 모티브로 다 생겨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성향을 가진 분들은 주로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정보를 얻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스트레스인 분들은 이제 영화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영화나 뭐 그런 다큐라든가 그런 것들 간접적으로 보면서 제 삶을 이제 남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분들의 뭐 하소연 뭐 막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야기 전개만 있는 거죠. 물론 감정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저를 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그걸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 INTJ가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동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우울증이 심했을 때 좋아했던 어떤 여가 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걷는 여행이었어요. 도보 여행. 근데 좀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한 15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여하튼 10년 훌쩍 넘었고요. 그 당시 걷기 유행이 조금 유행하던 때였어요. 막 이제 막 물론 아는 분들만 알았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전혀 모르고. 근데 제가 이제 걷기를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또 걷기를라면 자신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뭐 운전을 못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운전을 못하면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인관계가 뭐 좋지 않았냐? 아니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일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던 때라 저는 그게 그렇게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그냥 저 자신이 그게 맞는 건가? 행복하진 않는데 다른 방법을 모르겠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공허함은 사람으로서는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마라톤이나 뭐 이렇게 막 험준한 이런 산을 등반하시면서 막 중독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걷는 거의 강도라는 거는 거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몸이 힘들면요. 극도로 몸이 힘들어지면 머릿속에서 이제 잡생각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연말 정리 동영상에서 INTJ들이 의외로 되게 쉽고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뭐 몇 가지 있지만 저는 정말 방향 감각이 정말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걷기 여행을 할 당시에 지도 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지도 앱을 갖고도 엄청 헤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보 여행자를 위한 뭐 지도가 있냐? 전혀 없죠. 오직 자동차 지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봐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여하튼 그 지도 하나만 들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걷는 여행을. 이게 서울 시대를 걷는 게 아니고요. 지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국토 종단까지는 아니지만 여튼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무겁잖아요. 짐이 무겁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니까 가능한 한 그래도 옷을 이제 몇 개는 그다음에 그리고 때가 3월 좀 약간 쌀쌀할 때였어요. 막 이제 초봄 날씨 그러니까 옷도 아무래도 좀 두껍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에 이제 8시간씩 걷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젊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젊었으니까 어렸으니까 좀 가능했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쉽지 않죠. 보통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걷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몸이 힘드니까요 막 무아지경에 빠져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느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는 길에 뭐 중간에 식당이라도 있으면 잠시 쉴 수 있는데 이게 도보 여행자를 위한 도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와 도시 사이, 예를 들어 서울과 뭐 경기도권 이런 데는요.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도로를 걷는 거예요. 그냥 차도만 있는 데를 8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뭐 이제 점심 같은 걸 먹어야 되니까 만약에 식당이 없다가 뭐 빵을 먹으면서 그냥 걷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마을이 언제 나올지는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무작정 걷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한 8시간 정도 걸으면 항상 이상하게 이제 마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운 좋게도. 그래서 이제 해가 질 쯤에 되면 마을이 나와서 이렇게 쉬게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운전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식하면 또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보 여행자를 위한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고속도로를 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걷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울증이 심하기도 했지만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막 8차선, 6차선 이런 데 차가 막 쌩쌩 다니는데 막 100km 이상씩 달리는데 그걸 막 걸어 다녔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기지만 룰이 있어요. 도보 여행에도 룰이 있어요. 그래서 숙박업소에서 자면 안 되고 반드시 뭐 누구한테 재워달라고 해야 된다. 진짜 민폐죠, 민폐. 또 절대 차를 뭐 돈 내고 타서도 안 되고 얻어 타는 것까진 괜찮은데 돈 내고 타면 안 된다. 뭐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그런 걸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대충 아무 데나 막 들어가서 재워달라고 하고 뭐 운 좋으면 밥도 얻어먹고 지금 생각하면 참 미쳤는데 그냥 저야 그 당시에 이제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약간 죽을 각오로 뭐 그랬다 해도 여하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거 진짜 민폐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누가 사람이 걸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구불구불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여행 규칙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사고가 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차랑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게 아니고요. 차가 오는 방향으로 걷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차를 봐야 좀 뭐 피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게 일종의 또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브길을 돌 때마다 막 심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제가 차가 오는지 잘 모르겠고 차는 당연히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커브길을 돌다마다 차들이 움찔움찔 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근데 다행히 아무도 저한테 야 이렇게 욕을 하는 분은 없었는데 아마도 너무 황당하기도 하지만 아이고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아마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을 할 가치도 없었다라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우울증 때문에 갔다고 했잖아요. 갔을 땐 정말 여기서 죽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진짜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를 걷다 보면요. 여기만 좀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약간 좀 여담으로 지금 다른 얘기로 빠지고 있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떠난 여행이었지만 참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혼자 여행이 많이 보편화됐지만 주로 이제 차로 다니시던가 아니면 이제 뭐 내 차에서 자거나 아니면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뭐 캠핑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캠핑이고 뭐고 이런 게 이제 보편화되지도 않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여하튼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굉장히 우울해서 떠났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안전하구나, 되게 안전하구나, 참 살만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도보 여행 관련해서는 또 아예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킬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요즘에 인생의 2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하고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 어떤 남은 인생도 어떻게 제가 좀 설계해 나가야 할지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오늘은요. INTJ의 여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